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네 번째 49페이지. 류징화 와이징 한종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지은이 서문 류징화 텐진 사범대 교수 1장 류징화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양준민 호난 사범대 교수가 7절은 류징화 교수가 저술 3장徐嘉링 동베이 사범대 교수 4장 오옌 난카이대학교 교수와 하全安 난카이대학교 교수가 공동 저술 5장 란치贵州 사범대 교수 6장 徐嘉링 7장 왕자峰 浙江 사범대 교수 8장 류징화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띵두번 서관학원 교수가 7절은 류징화 교수가 저술 옮기니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했다. 롯데관광, 한국토지공사 등을 다니면서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덕분에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여행이 난 위대한 인물 사마천, 사도 바오로, 호찌민, 체게바라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삼국시대의 영웅 제갈량을 비교하는 글을 쓰고 있다. 절판본 총마행, 총마싱. 여기서 총은 칭바이서더 마란 뜻이고 황충호 지음 2011년 간행물윤리위원회 교양도서 선정 2011년 간행물윤리위원회 교양도서 선정 중국 굴기 대국으로 향해 가는 중국의 전략 장지진 지음 김기현 옮김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여행이 난 위대한 인물 사마천 사도 바오로 호찌민 체게바라 이야기 한종수 지음 반론의 지리학 자식과 가족을 위해 먹을거리와 거처와 여가를 좇는 인간에 대한 탐구 HW 반론 지음 임경민 옮김 49페이지 기원전 30년 로마와의 전쟁이 일단락될 무렵 파리티아의 내환이 들이쳤다. 프라테스 4세 제위 기원전 37경부터 2까지 수도 크테시본을 버리고 동쪽으로 옮겨가자 다른 사람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2세 제위 기원전 30부터 26까지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차지했다. 얼마 후 프라테스 4세가 서부 지역을 되찾자 이번엔 새 왕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프라테스 4세는 기원전 10년 다시 왕위를 빼앗겼다가 2년 후 복위에 성공해 로마와 동맹을 맺으려 노력했으나 기원전 2년 부인 무사 27에 대한 해석 50페이지 무사 MUSA는 이탈리아 출신이었다.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2세가 프라테스 4세에게 쫓겨날 때 프라테스 아들들을 볼모로 잡고 로마로 도망갔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아들들을 돌려주었고 이때 무사라는 이탈리아 여인을
프라티스에게 주었다. 둘 사이의 아들 프라티스 5세를 낳았고 아들과 공동 통치를 했다. 기원전 4년부터 기원 2년까지. 그러나 무사의 아들 프라티스 5세 또는 프라아타케스 역시 6년 만에 오르테스 3세에게 쫓겨났다. 기원 후 4년에 즉위한 오르테스 3세도 2년 만에 메소포타미아인에게 쫓겨났다. 기원 후 6년 프라티스 4세의 다른 아들이 옹립되었지만 보노네스 1세 6년 후 귀족들의 지지를 받은 프라티스의 사위가 왕위를 빼앗아 아르타바누스 2세 제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제위 10? 왼쪽으로 사선 끊고 12 내지 38이라는데 제위 10년인데 아니야. 모르겠다. 12분의 10 내지 38이라 칭했다. 아르타바누스 2세의 제위 26년. 이거는 12 내지 38은 제위 기간이고 그럼 10년부터? 맞네? 기원 10년. 모르겠다. 파르티아는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그가 죽자 계승자들 간에 내란이 벌어졌다. 28에 대한 해석 50페이지. 아르타바누스 2세의 사망과 파코로스 2세의 즉위 사이 38 내지 78년에 정식 국왕이 5명, 정식 국왕과 대립하거나 반란을 꾀해 등위한 사람이 3명 있었다. 파코루스 2세 78 내지 112년의 재위기간 동안 아르타바누스 4세 79 내지 81년, 볼로가네스 3세 104 내지 108년, 오스로메스 108 내지 127년 등 국왕을 자처한 자들이 출연했다. 29에 대한 해석 50페이지. 위키피디아. 조에는 파코루스 2세 78 내지 105, 경쟁자 아르타비누스 3세 80 내지 90, 볼로가세스 3세 105 내지 147, 경쟁자 어스로메스 108 내지 129, 미트리다테스 4세 129 내지 140, 볼로가세스 4세 147 내지 191로 나와 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파르티아 정복에 나섰다. 114년 다행히 파르티아는 내전을 멈추고 힘을 합쳐 대항해 로마에게 정복당하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기원 후 2세기 말 계속된 내전으로 재원이 고갈되어 속주들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국왕과 속주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213년 이후에는 2명의 국왕 30에 대한 해석 볼로가세스 6세 208 내지 228과 경쟁자 아르타바누스 4세 216 내지 224를 말한다. 볼로가세스는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과 수도 크테시폰을 장악했고 아르타바누스는 이란 고원너머를 장악했다. 로마 황제 카라칼라 211 내지 217은 아르타바누스 편을 들며 동맹 강화를 위해 그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은 음모였다. 카라칼라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아르타바누스를 공격했다. 로마 황제 크리스칼레저 윤미경역 가빈공방 2004 161쪽.
등장하자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다시 개입하려 했다. 황제가 피살당하는 행운 때문에 겨우 한숨을 돌렸지만 이미 기력을 다한 파르티아는 226년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했다. 4. 신페르시아 제국의 흥망 52페이지 52페이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 로마 비잔틴 제국과의 오랜 전쟁, 종교 박해와 종교운동, 호스로의 개혁, 아랍의 페르시아 공격. 5. 59페이지 사파비조 페르시아의 강성. 6. 64페이지 서방 세력의 침입과 이란의 몰락. 제2장 지중해의 패자, 로마의 쇠망. 1. 로마의 건국에서 공화정까지 71페이지 2. 황제 제도로의 전환, 위험한 시작 80페이지 3. 3세기의 위기 86페이지 4. 노예제의 쇠퇴 92페이지 52페이지 4. 신페르시아 제국의 흥망,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 셀레우코스 왕국과 파르티아 제국 시절 이란고원 서남부에 위치한 페르시아 발상지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어 현지인이 세운 반독립적인 소왕국이 존재하는 정도였다. 216년 이곳 출신의 아르다슈르가 페르시아 왕이라 칭하고 동쪽, 북쪽, 서쪽 세 방향으로 정복에 나섰다. 파르티아 속주들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해 아르다슈르는 파르티아 수도까지 접근했다. 224년 파르티아군을 무찌르고 226년에는 크테시폰을 점령한 후 왕위에 올랐다. 점령이라 해야 되지 않아? 정령이 아니고 점령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제위 226 내지 241, 15년이네. 그는 고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 559, 기원전 559 내지 기원전 330 가문의 후예였다. 아르다슈르는 조상의 이름인 사산 AD 1세기 때의 인물로 생물연도 미상 을따 왕조 이름을 사산조 페르시아 226 내지 651이라 지었다. 651 내지 226이면 5, 2, 425년 존재했네. 몇 년 만에 파르티아의 영토를 장악한 아르다슈르는 티그리스강 서안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로마와의 국경지대에 자신의 동생 또는 종친을 왕으로 삼아 제국의 모서리로 삼았다. 제국의 모서리로 삼았다가 무슨 뜻이지? 사산조를 신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산조는 수도를 크테시폰으로 정하고 전국을 18개의 주로 나누어 총독에게 다스리도록 했다. 사산조의 중앙 집권 체제는 경제, 정치, 문화 등에서 한결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동서교통이 활발해졌다. 무려 70년 309년부터 378년간 재위한 샤푸르 2세가 그 시대를 대표한 인물이다. 로마 비잔틴 제국과의 오랜 전쟁 53페이지 사산조와 로마는 첫 접촉에서부터 마찰이 일어났지만 본격적인 충돌은 샤푸르 1세 재위 241 내지 271 샤푸르 1세가 즉위한 240년대 초에 일어났다. 이후 2세기 동안
9차례의 전쟁을 치렀는데 주된 전장은 아르메니아였다. 두 나라는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지만 사산조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244년 로마의 고르디아누스 3세 제위 238부터 244가 크테시폰으로 진군하다 사망했고 그의 후계자는 금화 50만을 내주고 강화를 맺었다. 258년 발레리아누스 제위 253 내지 260은 포로가 되어 페르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유배되었으며 많은 로마 병사들도 사로잡혔다. 카론강이란 남서부를 흐르는 강에 당시 근설한 댐의 유적이 있는데 로마 병사들을 부려 만든 것이라고 한다. 363년 율리아누스 제위 360 내지 363이 크테시폰을 공격하다 세상을 떠나자 로마는 몇몇 요새를 내주고 아르메니아로 철수했다. 384년 두 나라는 아르메니아를 분할했다. 5세기 초 로마는 사산조에서 탈출한 기독교도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사산조의 상대가 되었다. 그러나 두 제국은 상대방 외에 다른 강적들을 상대해야 했다. 비잔틴 제국은 게르만족의 남하를 저지해야 했고 사산조는 에프탈족 31이라는 유목민의 공세에 대처해야 했다. 에프탈족에 대한 해석 31, 53페이지 5세기 중엽부터 1세기 동안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상류에 살면서 위세를 떨친 이란 계열의 유목민족 6세기 초에 동서 투르키스탄에서 북서 인도에 이르는 지방을 지배하면서 동서무역을 중개하다가 567년에 돌궐과 사산조 연합 세력에게 망했다. 비잔티움 사가들은 이들을 백흉노라 불렀고 중국의 사서에는 염대 옌따이로 기록했다. 양서 량수에는 염대 이울타 옌따이 이리도어라는 이름의 왕이 516년 남경에 있는 조정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르네 그루세저 사계절 1918 2006 124쪽 이들은 매우 위험스런 존재였지만 사산조는 비잔티움이 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자국 내 기독교도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6세기 초 두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늘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통상로를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사산조는 허스로 1세 제위 531 내지 579 때 공력이 크게 신장해 비잔틴 제국의 대도시 안티오키아를 함락하고 그곳의 주민을 크테시폰으로 이주시킨 후 신 안티오키아 성을 세웠으며 아르메니아도 정복해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 만들었다. 그 후 라지카 32와 카프카스 알바니아 33을 두고 격전을 벌여 성과를 올렸다. 32 라지카에 대한 해석 오늘날 서그루지아 일대 카스피해 동편에 위치하며 페르시아어로는 라즈 부족의 땅이란 뜻의 라지스탄으로 불렸다. 라지카에그리스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는 32와 33은 카프카스 알바니아 33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와 구분해 이렇게 부른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영내에 속하며 카프카스의 동부 지역 중에서 카스피해에 면한 지역 카스피해 서편이다. 알바니아를 두고 격전을 벌여 성과를 올렸다. 남쪽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572년
예멘에 파병하여 비잔티움의 동맹인 에티오피아군을 내쫓고 아라비아 반도 서해안에서 지중해와 시리아에 이르는 항로를 장악했다. 호스로 2세의 제위 590 내지 628년 동안에는 그 자신이 비잔티움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으므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미묘했다. 비잔티움은 그 대가로 영토를 떼어갔는데 608년 호스로 2세는 실지 회복을 한다며 비잔티움을 공격했다. 34. 호스로 2세는 비잔티움 망명 시절 황제 마우리키우스 582 내지 602의 보살핌을 받은 바 있었다. 장군 포카스가 황제를 살해하고 제위를 찬탈하자 포카스 제위 602 내지 610 복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비잔티움을 침략했다. 611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육박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다. 하지만 622년부터는 전세가 역전되어 627년 니네베 35 전투에서 크게 패해 크테시폰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듬해 호스로 2세가 죽자 두 나라는 강화를 맺고 서로의 점령지를 돌려주었다. 이때 남쪽에서는 아랍인이 굴기하고 있었다. 아랍인의 정복 목표 중 하나가 사산조였다. 35에 대한 해석 55페이지. 티그리스 강 동안 모술 맞은편에 위치한 고대 도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다. 이라크 소재. 55페이지 덮여 사산 왕조의 지배 영역과 교역로. 사산 왕조는 비잔틴 제국과 오랫동안 상대했다. 기존의 무역로인 비단길이 막히자 홍해를 우회하는 바닷길이 개발되었다. 종래의 동서교통로 비단길.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해놨지? 색깔이 너무 희미해. 되긴 되구나. 메카와 메디나를 경유하는 새로운 교통로 바닷길. 보자면 종래의 동서교통로 비단길부터 한번 보고 탈라스, 사마르칸트, 카불, 박트라, 부하라, 메르포, 니샤푸르, 하마단, 바그다드,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비잔틴 제국,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여기는 그리스겠지? 그 다음에 메카와 메디나를 경유하는 새로운 교통로. 이거는 바닷길. 이거는 아라비아 동남아시아로 해서 인도로 해서 아라비아해. 그 다음에 이건 두 갈래로 나뉘어지네. 아랍반도를 사이에 두고. 이 홍해. 하나는 반도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또 하나는 여기서 갈라지는데 아덴. 홍해가 여기 있네. 여기가 아니고 아덴,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카이로로. 여기는 뭐지? 이란 쪽에요. 바다는 뭐지? 55페이지. 종교 박해와 종교운동. 사산조는 내내 종교 문제로 시달렸다. 종교 문제는 사회적 갈등 외에도 외부와의 충돌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니교 문제였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분리된 종교로 종조, 중주, 마니 215 내지 273. 58년 존재했네. 본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다. 마니는 부자의 35. 하지만 622년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627년 니네베 전투에서 크게 패해
크테시폰이 위태롭게 되었다. 여기서 622년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627년 니네베에 대한 해석 55페이지. 티그리스 강 동안 모술, 이라크 소재 맞은편에 위치한 고대 도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다. 마니는 부자의 재산을 반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박한 식사와 복식을 권장해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지배층의 박해로 옥사하고 많은 신도들도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해 동쪽으로는 중국 신강성에서 서쪽으로는 소아시아까지 분파하게 되었다. 마니교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로 인해 지배층과 민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마니교는 훗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통치자들을 위협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리스도교였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동서방향으로 진출해 있어서 페르시아에도 신자가 많았다. 페르시아 내 기독교 신자의 운명은 사산조와 로마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을 때 사산조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자 그들을 탄압했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교회와 수도원을 파괴했다. 로마와 사산조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사산조 내 기독교에게는 재앙이 따로 없었다. 이런 상황은 5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그들이 서방 교회와 거리를 두고 교리도 달리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박해를 중단했다. 흔히 페르시아 기독교를 경교, 징저,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데 경교는 중국을 통해 동아시아까지 전래되었다. 세 번째는 마즈다크 운동이다. 마즈다크 운동은 마니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산조가 마니교를 탄압하자 일부 급진파가 정언파, 정연파를 만들었다. 아이, 이런 파 저런 파 이렇게 많냐. 57페이지의 해석. 5세기에 헤프탈족과 싸우는 바람에 이란은 많은 생명과 보물을 잃었다. 카바드 1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마즈다크는 마니의 평등주의적 이원론을 신봉했다. 마즈다크는 카바드의 개혁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여겼다. 그는 재산의 바탕을 둔 신분 제한을 철폐하여 궁극적으로 공유재산 제도로 나아가는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평화로운 비전은 마즈다크교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하층 계급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급진적인 버금으로 바뀌었다. 헤프탈족을 쫓아내기 위한 장기적이고 유혈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수천 명의 농민들이 농지를 버리고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의 프롤레타리아층을 형성했다. 굶주림과 상류층의 강탈 때문에 분노하던 일반 대중은 부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고 귀족들이 반발하면서 후견자인 카바드는 마즈다크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마즈다크교는 예언자 마즈다크가 순교한 이후에도 아주 먼 지역들에서 오랫동안 잠복해왔다. 메소포타미아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기억, 신화, 열망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그것은 신흥 세력에게는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사상이었다. 마즈다크교의 사회경제적 실험 등은 나중에 이슬람의 과학, 문화, 종교, 군사, 기구 등의 밑바탕이 되었다. 신의 용광로, 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조, 이종인 역, 책과 함께 2010 41 41부터 6쪽에서 인용 41부터
30년 이상 계속된 마스타크 운동은 종교를 내세운 농민봉기에 가까웠다. 이 운동에는 하층민과 노예가 많이 참가했으며 491년 크테시폰에서 처음 봉기가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왕 카바드 1세 제위 488 내지 531은 기득권층인 귀족 세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 운동을 지지했다. 국왕의 지지를 확인한 봉기 세력은 귀족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귀족들이 카바드를 축출하고 제왕을 옹립, 자마습 496 내지 498 옹립했다. 몇 년 후 카바드가 다시 왕위에 올랐다. 먹위에 성공한 카바드는 이번에는 귀족 세력에 손을 내밀었다. 두 세력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마즈다크 운동에 공동으로 맞선 결과 529년 호스로 왕자가 봉기를 진압했을 때 피살된 사람이 8만 명이 넘었다. 미쳤어. 마즈다크 운동은 사산조의 사회적 모순이 격렬하게 폭발한 사건이었다. 봉기의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통치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호스로의 개혁. 호스로는 봉기를 진압한 인물이지만 그 영향도 받은 인물이다. 그는 531년 왕위를 물려받자 개혁에 착수했다.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상공업을 보호했다. 신흥 군사 세력과 제휴해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지지를 이끌어냈다. 전국을 4개의 행정구로 나누어 중앙의 명령이 전국에 미치도록 했으며 상인을 정치에 참여하게 했다. 또 철갑 기병대를 창설하고 보병을 보충하고 예비병력을 확보했다. 그의 개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제였다. 토지와 작물을 실질 조사해 세율을 정하고 지방관이 임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재산에 따라 인도세를 거두어 빈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의 개혁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어 제위 50년 동안 사산조는 부국 강병을 이루어 이 힘으로 대외 확장에 나서 전성시대를 누릴 수 있었다. 아랍의 페르시아 공격. 호스로 1세의 통치 기간 중 비잔틴 제국에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은 국가의 재정을 소모시켜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호스로 1세가 죽자 579년 지방 세력들이 고개를 들었고 국왕의 운명이 이들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어떤 왕은 비잔티움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란이 빈번해지자 왕들은 비잔티움의 영토를 돌려주고 화해를 청해 외부의 침공 걱정을 드러내고 내전에 임할 지경이 되었다. 이 당시 통치층의 사치는 극에 달했다. 호스로 2세의 궁전에는 1,000명이 넘는 내시, 3,000명이 넘는 처첩, 수천 명의 궁녀와 무의들, 8,500마리의 말, 7,6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있었다고 하니 천일 야화의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호스로 2세가 죽자 628년 하극상이 만발해 5년 남짓한 기간에 12명의 왕들이 등극했다.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 제위 632 내지 651 때 겨우 전국이 안정되는 듯 했으나 이번엔 아랍인의 침공에 직면했다. 632년부터 사산조와 아랍인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첫 전투는 사산조의 승리였지만 아랍군의 공세는 더욱 드세져 사산조는 방어할 힘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637년
카디시아 전투에서 사산조의 군대가 거의 괴멸되었고 642년의 나하반드 전투에서 대패해 멸망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수세에 몰린 야즈데게르드 3세는 메디아로 저주해 병력을 얻어보려 했지만 651년 그가 가진 돈을 탐낸 메르프 현지인에게 살해되었다. 이로써 이란 공원은 아랍 제국의 판도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59페이지 5. 사파비조 페르시아의 강성, 사파비 왕조의 흥기. 642년 아랍인이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했다. 37. 나하반드 전투가 일어난 해를 말하며 이 전투에서 10만 명의 사산조 병사들이 몰살당해 사산조는 겨우 연명만 하는 상태였다. 공식적으로 멸망한 연대는 이로부터 약 10년 후인 651년이다. 751년 아바스 왕조 751부터 1258, 751, 507년 창간까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은 아랍 제국의 핵심이었다. 종교와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조로아스터교가 퇴장하고 이슬람 세계의 일부분이 되었으니 이 무렵은 이란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아바스 왕조가 쇠퇴하자 가즈니 왕조는 1186에서 962, 224년 셀주크 투르크 1060부터 1308, 1068, 248년 통치가 이어졌다. 그 후 1258년 서쪽에서 진군한 몽골인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란국을 건설했다. 14세기 후반 티무르 왕조가 일어났으나 동부를 지배하는 데 그쳤고 서부는 투르크 계열의 흑양, 회양, 연맹, 카라코 윤루 1375년경부터 1468과 백양, 바이양 연맹, 아크코율루 1378부터 1508년이 지배했다. 1468년 백양연맹은 1508부터 1378이니까 0, 3, 1, 130년 1468년 백양연맹이 흑양연맹을 합병했다. 이 무렵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이란 민족이 중심이 된 사파비 왕조가 꿈틀거렸다. 사파비 왕조는 백양과 흑양연맹이 대립하는 와중인 15세기 후반에 굴기했다. 소영조와 상인의 지지를 받은 이스마일 1세 제위 1502부터 24는 1502년 백양연맹을 격파하고 왕이라 칭했다. 1507년 아르메니아와 쿠르디스탄을 차지하고 1508년 바그다드와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했으며 1510년 우즈베크의 칸을 격파하고 호라산과 아무다리아 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동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서로는 유프라테스 강, 북으로는 아무다리아 강, 남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사파비 왕조의 판도였다. 수도는 타브리스였다. 38. 현재 이란 북서부 끝 고지대에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무역 요충지이다. 온천이 많으며 지진으로도 유명하다. 사파비 왕조는 200년 1502부터 1722 이상 존속했다.
200년 이상 전속했다. 39에 대한 해석 60페이지 1722년 아프간족에게 수도를 점령당해 사실상 망했으나 왕통은 그로부터 14년을 더 이어갔다.